박말수는 그날도 혼자였다. 아침 6시 싱크대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뜨거운 물이 손끝을 데워주는 듯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시렸다. 방 안엔 TV 소리도 시계 소리도 크지 않았다. 정적 속에서 들리는 유일한 소리는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웅웅거림 뿐이었다. 그때였다. 현관 쪽에서 열쇠 돌리는 소리가 났다. 말수는 고개를 들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정민이었다. 딸 수진의 남편, 즉 말순의 사위였다. 장모님, 저예요. 아침 드셨어요? 정민은 들어서자마자 장바구니를 부엌에 올려놓았다. 싱싱한 배추와 두부, 그리고 삶은 달걀이 들어있었다. 오늘은 반찬 좀 해드리려고요. 어제 약국 갔다 오면서 마트 들렀어요. 말수는 쑥스럽게 웃었다. 아이고, 너 바쁜데 뭐하러 손주도 학교 가야 하고 출근도 있잖아. 정민은 고개를 젓고는 대답했다. 괜찮아요. 저희 엄마도 일찍 돌아가셔서 장모님 뵈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요. 그 말에 말수는 눈을 잠시 내리깔았다. 사위에게 그렇게까지 챙김을 받을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쩐지 그 따뜻한 말투가 마음을 녹였다. 딸 수지는 주말에도 연락이 없었고 명절에도 겨우 영상통화 한 번으로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다. 정민은 커피잔을 2개 꺼내며 말했다. 장모님, 요즘 뉴스 보셨어요? 노인연금 사기 많대요. 카드를 빼앗기기도 하고 계좌 털리는 일도 허다하대요. 그 말에 말수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이고, 그런 일이 다 있나? 나야 뭐 큰 돈도 없고. 그래도요. 조심은 해야죠. 그래서 그런데요. 혹시 장모님 연금 카드 제가 한 번씩만 확인해 드릴까요? 암호도 바꾸고 필요한 건 자동이체로 돌려두면 편할 거예요. 괜히 잘못 눌러서 돈 빠져나가는 것도 맞고요. 말수는 잠시 망설였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돈을 맡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정민은 지금껏 손해보게 한 일도 실망시킨 일도 없었다. 차라리 내 아들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렇게 생각한 순간 그녀는 조용히 지갑을 꺼냈다. 그럼 암호는 1980만 321이에요. 내 생일이라 잊진 않겠지. 정민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장모님. 제일 소중한 숫자죠. 말수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민은 옆에서 함께 앉아 있었다. 지금 이 순간만 보면 세상 누구보다 의지할 만한 가족 같았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그 사위의 미소 속에 담긴 속내가 그녀의 노후 전체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며칠 뒤 정민과 수진 부부는 저녁 늦게 말순의 집을 찾았다. 식사도 다 된 시간 말순은 고등어 조림을 끓이고 있었고 정민은 들이닥치자마자 익숙하게 식탁 위 수저를 챙겼다. 수진은 말없이 앉더니 고등어에 젓가락을 댔다. 엄마, 간 딱 맞네.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이야. 말수는 쑥스럽게 웃었다. 어릴 땐 이것만 있으면 밥 2공기 뚝딱 했지. 식사가 끝나고 정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장모님, 요즘 큰 건 아니고 그냥 행정 처리 문제인데요. 혹시 이 집 명예 어떻게 돼 있나요? 말수는 잠시 멈칫했다. 그게 그냥 내 이름이지.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살아왔으니까. 정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곧장 노트북을 꺼냈다. 사실 말인데요. 요즘엔 이런 노후주택은 증여 절차나 세금 문제가 복잡해서 미리 공동명의로 돌려놓으면 오히려 나중에 수진이한테도 도움이 돼요. 안 그러면 갑작스레 장모님께 무슨 일이 생기면 재산이 묶이거든요. 말수는 고개를 숙였다. 갑자기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로 들려서 섬찟했다. 수진이 나섰다. 엄마, 오해하지 마. 이거 그냥 정리 차원에서 말하는 거야. 아무도 엄마 재산에 욕심 있는 거 아니야. 요즘은 다 이렇게 해. 정민도 덧붙였다. 장모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것보단 가족끼리 투명하게 관리하는 게 낫잖아요. 말수는 한참 말이 없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이 집, 장독대에서 김장을 담그고 수진을 키우던 집, 세월이 고스란히 벽지에 배어 있었고 방 안 구석마다 추억이 숨겨져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말은 매끄럽고 논리적이었다. 그리고 말수는 가족이니까라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알았어요. 가족끼린 서로 믿고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자꾸나.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고 정민은 노트북을 돌려보이며 말순에게 전자서명을 도와주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냥 확인만 눌러주시면 돼요. 말수는 망설이다가 마우스를 클릭했다. 그 한 번의 클릭이 자신이 가진 유일한 자리를 옮기는 순간이라는 걸 그녀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다. 며칠 전 전자서명했던 일이 마음에 걸려 말수는 며칠을 잠을 설쳤다. 문득문득 자다 깨면 손가락 끝에 그 클릭의 감각이 남아있는 듯 했다. 혼자 있던 날 아침 그녀는 통장을 꺼내봤다. 연금이 들어와 있어야 할 날이었다. 그런데 잔액이 비어 있었다. 한참을 뒤적이다 통장을 닫은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정민이 식은땀을 흘리며 들어왔다. 장모님, 통장 보셨어요? 제가 그거 임대료랑 보험료 빠져나가게 자동이체로 돌려놨거든요. 걱정 마세요. 다 정리했어요. 요즘 어르신들 금융사기 많아서요. 제가 관리해드리는 게 더 안전해요. 말수는 애써 미소 지었다. 그래, 고맙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쿡쿡 쑤셨다. 이게 고마운 일인가, 뭔가를 빼앗긴 느낌인가. 며칠 뒤 집으로 수진이 들렀다. 커피를 내어주며 말순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수진아, 그 엄마 앞으로 들어오는 연금 말이다. 매달 뭐가 어떻게 나가는지 좀 같이 보자꾸나. 그러자 수진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다. 엄마, 이제 그런 거 그냥 아예 아빠처럼 생각하지 마. 그 돈도 다 가족 돌보는 데 쓰이는 거고 정민이 다 관리해. 엄마는 몰라도 돼. 말수는 들고 있던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 말 몰라도 되라는 말은 가족 사이에선 절대 나와선 안 될 말이었다. 그 말엔 배려도 없고 존중도 없었다. 그날 밤 말수는 방 안에서 몰래 휴대폰을 꺼내 검색창에 치매 테스트, 노인 재산 도용, 가족명의 사기라는 단어를 입력했다. 화면에 뜨는 기사 제목들 하나하나가 이상하게도 지금 자신의 이야기와 닮아 있었다. 며칠 후 우연히 화장실에 가려다 마주친 광경. 거실에서 정민이 전화를 받고 있었다. 네, 걱정 마요. 진명에 다 끝났고 연금도 다 손봤어요. 장모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약간 둔해서 그런지 순진하더라고요. 요양원도 생각해보긴 했는데 뭐 때 되면 보내죠. 문틈 사이로 들려온 그 목소리에 말수는 주저앉을 뻔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손끝이 저려왔다. 그러나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발소리도 없이 방으로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 모서리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서진 채로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박말수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아침에도 눈이 잘 떠지지 않는 척, 냉장고 문을 열어두고 깜빡한 척, 병원 진료 날도 일부러 한 주 빠르게 가는 척,
정민 앞에선 조용하고 둔한 노인의 표정을 유지했다. 정민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얼굴을 감추지 않았다. 장모님 요즘 좀 피곤하시죠?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계속 챙길게요. 치매 검사는 꼭 받아보셔야 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내가 있어 든든하다. 정말 고맙다. 하지만 그녀는 그날부터 작은 수첩 하나를 쓰기 시작했다. 정민의 발언, 통장 거래 내역, 사라진 카드 내역, 자동이체된 보험사 이름까지 하루하루 기록했다. 있는 척하면서도 기억했고 무시당하는 척하면서도 정확히 계산했다. 이웃 아주머니인 김복래에게 슬쩍 물어보듯 말했다. 복래야, 혹시 법률 상담 같은 거, 노인도 받을 수 있는 거 있니? 복래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복지센터에 무료 상담 있는 날 있지. 왜, 무슨 일 있어? 말수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그래. 그날 오후 복래와 함께 구청 노인 상담실을 찾았다. 노란 재킷을 입은 젊은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가족분이 어르신 재산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혹시 본인 동의 없이 인출된 정황이라든가 주소 이전이나 명의 변경은 없으셨나요? 말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다 제 뜻이라 하긴 했지만 마음은 아니었지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뭘 모르는 척해야 살아남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상담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장을 건넸다. 이 문서 보관 잘하시고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소장해 두시면 좋습니다. 며칠 뒤 말수는 집으로 돌아오다 골목 어귀에서 정민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되었다. 이번엔 통화가 아니었다. 친구와의 대화였다. 요즘 장모는 거의 우리 손 안에 있어. 조금 있으면 요양원으로 빼고 집은 정리 들어가려 해. 진짜 이 나이에 돈 걱정 없는 게 어디냐. 그 말에 말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낡은 장바구니를 든 손을 꼼꼼히 쥐며 작은 혼잣말을 흘렸다. 그래.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 이번엔 내가 널 기억해 줄 테니까. 봄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던 늦은 오후였다. 말수는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실뜨기를 하듯 실로 목도리를 짜고 있었다. 그녀의 앞엔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내용물은 모두 손으로 정리한 증거들. 계좌이체 내역 사본, 정민의 대화 녹음 파일 목록, 복지센터 상담 기록 복사본, 그리고 고소장을 접수하러 갈 준비가 되어 있는 노란 봉투 하나. 그녀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천천히 봉투를 들고 외투를 입었다. 지팡이를 짚는 대신 두 손으로 봉투를 꾹 눌러들었다. 구청 안노인복지과에서 만났던 변호사에게 연락한 지 일주일. 말수는 조용히 모든 절차를 마쳤다. 그리고 오늘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하기 위해 경찰서로 향하고 있었다. 접수 창구 앞 담당 형사는 약간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장모님께서 사위를 고소하신다고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네. 사위지만 사기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속고 싶지도 않습니다. 서류를 접수하는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형사의 질문에 또렷하게 답하며 증거마다 날짜와 발언을 정확히 짚었다. 그녀는 연약한 노인이 아니었다. 이날만큼은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사람 그 자체였다. 며칠 후 정민은 경찰에 연락을 받았고 말순 몰래 등록한 명의 이전 서류와 계좌 횡령 기록이 모두 드러났다. 정민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말순의 녹음 파일과 진술은 치명적이었다. 결국 그는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다. 언론에 조용히 보도된 기사 하나. 장모의 연금 빼돌린 사위,
체포. 그 기사 밑에는 가족의 탈을 쓴 폭력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날 저녁 수진이 말순의 집 앞에 찾아왔다. 엄마 이게 뭐야 진짜예요? 정민이 잡혀갔다고?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거실 한켠에서 짐을 싸고 있었다. 옷 몇 벌, 약 봉투, 그리고 뜨개 바늘 세트. 수지는 울먹이며 말했다. 왜 엄마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말수는 짐을 싸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가족이라면 왜 날 그렇게 취급했니? 모르면 된다고 관리해주겠다고 대신 살아주겠다고. 그건 가족이 아니라 지배야. 수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말수는 조용히 이어서 말했다. 나는 내 인생을 다시 가져갈 거야. 이제부턴 누구의 장모도 누구의 통장도 아니야. 나 박말순으로 살 거야. 그녀는 우산을 들고 문을 나섰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 등은 더 이상 젖지 않았다. 짙은 회색 지붕 아래 작은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잡초는 말끔히 뽑혀 있었고 모퉁이마다 화분이 놓여 있었다. 도란도란 들리는 라디오 소리, 그리고 깔끔하게 빗은 길 위로. 박말순이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여기는 경기도 외곽, 오래된 단독주택을 개조한 실버하우스 1971. 말순은 이 집의 대표이자 입주자였다.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또래 여성 셋과 함께 뜻을 모아 연금 일부를 투자해 공동 자립형 주거 공간을 만든 것이다. 아침마다 돌아가며 밥을 지었고 오후엔 뜨개질 수업, 주말엔 작은 플리마켓도 열었다. 비록 큰 돈은 벌지 못했지만 웃음과 온기는 끊이지 않았다. 말수는 조용히 장독대 뚜껑을 열며 간장을 한 수저 떠봤다. 아직도 입에 익은 그 맛이 나는지 혀끝으로 천천히 굴리며 미소를 지었다. 혼자였지만 고립되지 않았고 조용하지만 위축되지 않았다. 한달음에 살아낸 몇 달이 지나 복지신문 기자가 실버하우스를 찾아왔다. 요즘 노인자립 모델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곳이죠. 혹시 특별한 철학이 있으신가요? 말수는 인터뷰 요청에 쑥스러워하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냥요.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누구를 무너뜨리지도 않으면서 조용히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는 집을 만든 것뿐이에요. 기자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런데 이름이 왜 실버하우스 1971인가요? 그 순간 말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1971년은 그녀가 결혼을 했던 해였다. 남편과 살림을 처음 시작했던 해,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자신을 묻은 해, 그리고 이젠 자신으로 다시 태어난 해.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다. 그 해에 나는 가족의 여자가 되었죠. 이제는 그 이름을 다시 내 이름으로 돌려놓고 싶었어요. 기자는 아무 말 없이 카메라를 들어 말순의 얼굴을 정면에서 찍었다.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선명했고 그녀의 주방엔 가스불 대신 햇살이 가득했다. 그날 오후 실버하우스에는 4명의 여인이 나란히 앉아 된장국에 밥을 말고 있었다. 그 작은 식탁이 어느 부잣집 식탁보다 평화로워 보였다. 햇살이 유난히 따사롭던 가을 오후 실버하우스 마당에 낯익은 실루엣이 서 있었다. 박말수는 마당에서 깨진 항아리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곳엔 딸 수진이 서 있었다. 손에 무언가를 꼭 쥔 채 말도 없이 망설이고 있었다. 엄마 여기까지 와야 내가 얼굴 볼 수 있어요? 수진은 조심스레 다가오며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눈가는 벌써 붉어져 있었다. 말수는 말없이 수건으로 손을 닦고 천천히 마루로 올라갔다. 수진은 그 뒤를 따라왔다. 둘 사이에 놓인 원형 나무상, 그 위엔 갓 지은 보리차가
따뜻하게 김을 내고 있었다. 엄마,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떠났어요? 왜 나까지 아무것도 설명 안 했어요? 난 그냥 아내로서, 딸로서 정민이 믿었고, 엄마도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나 안 믿어요. 말수는 조용히 차잔을 수진 앞에 밀어주며 입을 열었다. 넌 정민이 믿었지. 난 믿었니? 수진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엄마, 난 그냥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어. 치매 검사, 연금, 명예 다. 솔직히 무섭기도 했어. 혹시 엄마가 쓰러지면 나 혼자 감당 못할까봐. 그 말에 말수는 짧은 숨을 내쉬었다. 그게 내 진심이라면 왜 날 뺀 채 결정했니? 왜 내 인생을 내 계획 안에 넣었니? 나는 아직 내 이름 부를 힘도 있었고, 내 돈으로 내 밥 해먹을 힘도 있었어. 수지는 눈물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말수는 그 말에 조용히 웃었다. 그래. 미안하단 말은 들었으니 이젠 내 말도 들으렴. 나는 내 엄마 맞지만 이젠 누구의 인생에도 부속으로 살지 않을 거야. 박말순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게 이렇게 늦어졌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다행이야. 수지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말수는 자리를 일어나 부엌에서 김이 나는 찰밥을 가져와 그 앞에 놓았다. 배고프지? 먹고 가. 이 밥은 엄마가 해준 게 아니라 박말순이 지은 밥이야. 맛있게 먹어줘. 딸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수저를 들었다. 말수는 한 걸음 물러선 채 딸의 등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새벽 5시. 실버하우스의 부엌엔 커튼 사이로 동틀 무렵의 빛이 은은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박말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조용히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가스불이 탁 소리를 내며 켜지고 스테인리스 손잡이를 살짝 닦아내는 그녀의 손길이 정갈했다. 오늘은 된장국을 끓이기로 한 날이었다. 어제 저녁 입주자 회의에서 정한 일정표를 따라 말수는 다듬어둔 무청과 두부를 꺼냈다. 주방은 조용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분주하지 않았다. 그녀는 삶의 매 순간을 서두르지 않기로, 누구의 요구에도 휘둘리지 않기로 다짐했기 때문이었다. 된장 한 숟갈을 푸며 그녀는 혼잣말을 내뱉었다. 이제야 내 국물 맛을 찾았네. 예전엔 남편 입맛, 딸 식성, 손주 반찬 투정 맞추느라 정작 내 입에 맞는 국 하나 끓인 적 없었지. 창문 밖 작은 텃밭 위에 아침 이슬이 반짝였다. 마당 한쪽에선 복래와 순애가 새싹을 살펴보고 있었고 뒤편에선 누군가 라디오를 켰는지 조용히 트로트 한 곡이 흘러나왔다. 식탁엔 4개의 국그릇이 가지런히 놓였다. 함께 사는 이웃들과 나눌 한 끼 식사. 그 어떤 만찬보다 진심이 담긴 상이었다. 말수는 부엌 뒷문을 열고 잠시 밖으로 나갔다. 마당 끝 그늘진 자리에 앉아 수첩을 꺼내 펼쳤다. 마지막 장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누구의 장모도, 누구의 통장도, 누구의 부담도 아니다. 나는 단지 나로 살기로 한다. 그리고 그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녀는 조용히 수첩을 덮고 가만히 미소 지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을지라도 이제는 하루가 아니라 내 인생을 산다는 사실이 그녀를 숨쉬게 했다. 말수는 실내와 뒷굽을 끌며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다. 된장국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다. 곧 시작될 아침, 그녀의 이름으로 시작되는 하루였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